로또도 내가 사야 로또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도 내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야 내가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박사님, 네, 그거 봤어요? 어떤 거요?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청약 결과요. 처음 봤어. 어떤? 최근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예. 그렇죠. 예. 아주 드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 자릿수 경쟁률도 신기했는데 네, 미당이 났어. 그렇죠. 나 서울서 미당은 처음 봤어요. 서울서 미달은 정말 오래간만이죠, 보면. 예, 그걸요. 예. 직방 앱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아, 있어요. 경쟁률, 예.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아, 바로 그렇군요. 확인 좀 해보시죠. 신축 분양 명의가 생겼는데요. 눌러보시면은 바로 검색이 가능해요. 검색을 하게 되면요. 지도에 딱 뜨고요. 네. 예, 구의중학교 바로 옆이네요. 네. 지금 최고 경쟁률이 2.4대 1이에요. 아, 24대 1이 아니죠? 최고 경쟁률이에요. 예, 예. 또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평형대별로 제일 작은 평대가 32평이었네요. 네. 32평대가 2.4대 1 정도로 제일 높았던 거고요. 예. 점점 좀 낮아지면서 대형으로 갈수록 특히 42평 D 같은 경우는 0.2대 1이에요. 아, 그럼 이거는 그냥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런 결과는 참 의외인데요, 보면. 그러니까 광진구가 네. 뭐 아주 좋다고도 할 수 없지만 나쁜 지역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분양했던 거 다 분양도 잘 됐었고요.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 그냥 일반 분양이죠. 이제 여기가 과거에 이제 운전 연습장으로 운전 학원이 있던 지역이에요. 지도로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여기가 공토구나. 예, 그래서 뭐 네. 원래 주택이 아니던 지역이에요. 네네. 이 지역을 이제 아파트를 건축을 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네. 예, 일반 분양도 많은데 예. 좋게 보면 상당히 좋은 입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남쪽으로는 건국대학교가 있고, 건국대학교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바로 길을 건너면은 어린이 대공. 어린이 대공원 있고. 야.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아이들 둔 집에서는 편하게 그냥 길만 건너면은 어린이 대공원 가서 얼마든지 공원도 즐길 수 그렇죠. 있고 놀이기구도 살 수도 있고 있는. 그러네요. 예, 정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데 네. 한편으로 보면 교통 여건에서 보면은 주변에 7호선도 지나고 2호선도 지나는데 다 애매해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역세권이 좀 걸어야 돼요. 예, 어린이 대공원역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600m, 700m 정도를 그러네요. 예, 꽤 머네요. 상당히 멀고요. 예. 2호선 구의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만은 예. 예, 아 이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네요. 예, 상당히 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제 추세가 신축의 역세권인데 네네. 여기는 신축은 분명하지만 역세권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금융 쪽이 어려움이 좀 있었죠. 얼마였을까요? 그냥 제일 싼 게 11억 3억 11.3억이니까 네. 11억 3천만 원. 네. 제일 비싼 게 16억 2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9억이 넘기 9억이 때문에 넘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네요. 구 9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안 나오죠. 때문에 현찰이 있으신 분들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이건 강남권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 광진구 이 입지에 그렇죠. 현찰을 10억 이상 투여해서 네. 집을 사실 분들은 상당히 많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자체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에는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네. 애매했던 입지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중도금에 대한 9억, 그렇죠. 예, 현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분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네. 실수요층이랑 투자 수요층이 다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 투자 수요층이 추가로 신규 분양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요층들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도 더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이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시작했다. 이제 시작했다. 서울 드디어 폭락이 시작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실 텐데 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예. 2006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당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당연히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술의 전당 근처에 이제 강남 서초 자이가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서초 자이. 예, 그 네. 당시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그랬죠. 예, 네네. 했었습니다. 근데
서초자이가 4천만 원대로 네. 상당히 무리를 이제 한 분양 가격이었어요. 이게 뭐 문고리 같은 걸 금으로 만들었나요? 비쌀까요? 글쎄요,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입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야,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강남 소초인데 라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2점 몇 대 1 정도 계약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자리 수가 나오게 되면요. 네. 미계약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남 소초자이하고는 조금 다른 네. 이제 입지죠. 사실은 이제 강남 강남 솔직히 많이 떨어지죠. 예, 네. 강남 서초가 아닌 네. 이제 광진이라는 괜찮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한쪽으로 치우친 그렇죠. 그런 입지다 보니까 네. 이걸 같이 놓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네.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몇 년 만에 그래도 미분양이 났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시그널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그널인가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달려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아.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고 입지. 예, 정말 이게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중도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네네. 대해서 분명한 플랜이 있지 않으면 네네.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019년도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많이 계시죠. 예. 예. 어떤 근거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사실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신축 아파트, 역세권 그렇죠. 아파트에 대한 엄청난 수요였죠. 네네. 그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급을 생각보다 많이 안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도 부시고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멸실 수요가 빼고 신규로 실주, 실립주 생각해 보면은 얼마 안 늘었어요. 실제로 공급이 됐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수요가 훨씬 많다. 이 그렇죠. 잠재 수요는 당분간 계속 갈 거다. 아,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계속 상승세로 갈 거다. 인기 있는 지역 그렇죠.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네. 예, 그런 말씀해 주죠. 그런 입장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또 반대로 수요는 계속 있지만 예. 이분들이 다 집에 금고에다가 예. 현금으로 돈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다. 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규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과거처럼 똑같은 플랜을 가지고는 생각했던 가격대의 집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공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그 공급을 받쳐줄 수요가 급감할 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향세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이 시장을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그널인데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오른다 생각하면은 마음 편하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입지가 뭔지, 나의 주택 상황은 어떤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저는 2019년은 다시 계획을 세우는 해.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어떻게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가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무주택자한테는 이렇게 좋은 시장이 앞으로 또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늘리는 데에는 각종 규제가 훨씬 강해졌어요. 그런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도 거의 뭐 그대로 나오는 예, 그대로 나오는 편이죠. 예. 경쟁률 자체도 낮아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혜택도 계속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본인의 가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입도 괜찮고 네. 이제 나는 청약만 할 거야. 나는 기존 주택 매입만 할 거야. 여기서 벗어나셔가지고 조금 상황을 여유 있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그런 네. 것들을 잘 훑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문들을 하시죠. 아, 그래서 내가 2019년에 집을 샀는데 2020년, 2021년 계속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집을 못 사시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내가 샀는데 네. 꼭 지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주식은 내가 당장 손해를 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집이라는 물건은 부동산은 네. 길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부 정책 자체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세금도 좀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보통 내가 집을 사서 이거를 다시 팔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6년 정도는 많은 분들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길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단기적으로 네. 접근을 하시면 마음이 불편하시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은 너무 단기기 때문에 이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최소한 6년 정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멀리 보자고 하시네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하락이나 조정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박사님, 네.
그러면 일단 청약 당첨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청약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조금 더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청약은 이제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깨알 같은 글씨의 청약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뭐 무주택 조건이라든지 네네. 그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 서류하고 맞춰가지고 예.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특별 공급 대상인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렇죠. 네. 일생에 딱 한 번 주는 선물인데 네. 그 선물을 못 챙겨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별 공급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 그러니까 꼭 내가 결혼 아직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결혼 예정 때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애가 있어도 결혼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봐줍니다. 그렇죠. 예, 신혼부부도 되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야. 오히려 기회입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맞습니다. 특별 공급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근무했지 확인해서 그 추천서를 받으시면 공급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청약에서 탈락해서 재청약이 장애를 받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자금 사정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저희가 청약 통장 가점이 있는데 84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점수가 높은 게 부양가족 수예요. 6명이면 만점 35점을 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식구를 많이 들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천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떨어지면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안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로또도 내가 사야 로또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도 내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야 내가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기회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네, 2019년 부동산 시장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한 줄, 네. 얼음과 불이 같이 있는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기존 주택 시장은 아마 상당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이제 식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청약, 예, 이런 지역은 또 경쟁률이 100대 1을 가볍게 뛰어넘는 또 불붙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는 시장으로 저는 2019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청약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